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2026년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요? 이걸 보고 드디어 AI 파티는 끝났구나 생각하셨나요? 시장의 이런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공포에 올랐다면 제 20년 경험상 말이죠.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장의 거대한 착시 현상, 바로 이 엔비디아 쇼크의 본질을 한번 까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한 우리 코스피가 과연 엄청난 기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공포의 시작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전략 지도입니다. 첫째, 엔비디아 쇼크의 진짜 이유, 그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요. 둘째, 코스피 6천 시대가 과연 거품인지 아니면 탄탄한 펀더멘털에 기반한 건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볼 겁니다. 셋째, 숫자로 증명되는 한국 시장의 압도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넷째, 당장 3월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들을 체크해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녹여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엔비디아 쇼크의 진짜 이유. 뉴스에서 말해주는 건 너머의 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페이셋의 톰 그라프가 한 말이죠. 엔비디아는 주가에 이미 잔뜩 반영된 높은 기대감과 아주 회의적인 시장이라는 양면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말이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AI를 외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2000년 닷컴 버블처럼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 하락을 두고 실적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지? 라는 아주 피상적인 이유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그 물밑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째, 거대한 자금 이동, 즉 펀드 로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돈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가는 신호탄이었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둘째, 아주 미묘한 리스크의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가 대규모 구매 약정을 통해서 재고 부담을 우리 한국 같은 부품 공급사들에게 살짝 넘긴 겁니다. 이게 오히려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저오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하락은 AI 산업의 끝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 시장으로 한번 돌려보죠. 엔비디아 쇼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6천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거품일까요? 아니면 펀더멘털에 기반한 정당한 상승일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6,307포인트.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보는 숫자죠. 많은 분들이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021년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불안해하실 겁니다. 바로 이 질문 때문이죠. 이거 2021년 그 유동성 장세의 데자뷰 아니야? 또 버블 꼭대기에서 물리는 거 아닌가? 우리 모두 2021년 고점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2021년과 지금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풀린 돈의 힘, 즉 유동성이 시장을 억지로 밀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익 성장이 진짜 엔진입니다.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를 볼까요? 2021년엔 14배가 넘었지만 지금은 장기 평균 수준인 10.4배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주당 순이익, EPS죠. 2021년엔 정체 상태였지만 지금은 607.8포인트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돈의 힘으로 부풀려진 거품이 아니라 기업들이 진짜로 땀 흘려서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아주 건강한 실적 장세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숫자가 어떻게 한국 시장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전 세계 주요 시장의 밸류에이션인데요. 미국 S&P 500이 21.6배,
전 세계 평균이 18.8배, 심지어 신흥아시아 시장도 13.7배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작 9.1배입니다. 이건 그냥 싼 게 아니에요. 이건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왜 비정상적일까요? 바로 이 차트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건 한 달간 기업 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빠르게 상향 조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속도계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평균이 3.3, 신흥아시아가 9.6인데 한국은 압도적인 수치 2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제 눈에는 이게 바로 시장의 비효율성이 만들어낸 알파, 즉 초과 수익의 기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로 그냥 쐐기를 받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예상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무려 104.6%에 달합니다. 이건 전 세계 주요국 중 단연 1등입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논쟁은 이걸로 끝내도 되겠죠? 좋습니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건 이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미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당장 3월,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달력에 꼭 동그라미 쳐두셔야 합니다. 3월 1일 발표될 한국 수출 데이터는 우리 증시의 심장인 반도체 업황의 진짜 성적표가 될 거고요. 4일 시작되는 중국 양회에서는 과연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지 그 신호를 포착해야 합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 ADP 고용보고서와 6일의 비농업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핵심 단서가 되겠죠. 이 변수들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함께 짜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변동성 국면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전열 재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후퇴가 아니에요. 더 큰 전진을 위해 잠시 멈춰서 대오를 가다듬고 숨을 고르는 아주 건강하고 전략적인 과정이죠. 지금의 단기적인 흔들림을 패닉의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음 돌격을 준비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열을 재정비할까요? 딱 3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원칙을 세우십시오. 너무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익 실현 기준, 예를 들어 트레일링 스탑 같은 걸 정해주는 겁니다. 고점 대비 몇 % 하락하면 자동으로 매도해서 이익을 지켜주는 아주 유효한 장치죠. 둘째, 눌림목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시장이 단기 충격으로 하락할 때야말로 새로운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셋째, 리밸런싱입니다.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계속 포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똑똑한 돈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에 답이 있습니다. 핵심 모멘텀은 여전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같은 IT 하드웨어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자금은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와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 즉 밸류 프로그램이 통신, 유통 같은 내수 가치주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있다는 점도 순환매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현재 시장 구간에서 투자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신중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스탠스를 유지하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펀더멘털이 튼튼한 핵심 섹터의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시장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원칙과 전략을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